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교과서를 한번 쭉 보면서 우리 시험 범위인 33페이지, 35페이지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선생님이 교과서를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설명을 했듯이 이 교과서의 서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러티브 방식의 서술을 굉장히 허용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를 알면 상관이 없는데 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교과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와 프린트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을 하고 지식을 제공한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선생님 지금 몸이 되게 안 좋고 되게 바빠가지고 사실 너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이 영상을 찍어서 어느 정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늦게 찍어서 미안하고 어, 가볍게 열심히 학습지와 수업 시간 공부가 잘 된 학생들은 복습 겸 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선생님 중요한 거는 이게 평범페이든가 잠깐만 선생님 중요한 거는 뭘로 텍스트로 잡았구나 미안해 잠깐만 오케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쳐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에 첫 번째 단락은 구석기 시대 이야기. 그러나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의, 즉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의 조상일지 아닌지 몰라. 왜? 이동 생활이니까. 그래서 좀 넘어가다가 봅시다.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고 신석기 시대가 등장하고 나서 구석기 시대는 수렵과 채집 위주. 뗀석기 사용 다 배웠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접어들면서 농경과 목축 시작, 도구 정교해져 간석기 제작. 간단히 보면 됩니다. 또 정착 생활과 함께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런 거 보면 요 페이지는 다 봤으면 다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다음 계속 넘어갑시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 무리를 지어 생활, 무리 생활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열매를 채집하거나 뼈도구와 뗀석기를 이용하여 짐승을 사냥했고 동굴과 바위근을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이동 생활을 하였고 그 다음에 무리를 이끌었으며 구성원 간의 관계는 평등하였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다음에 구석기인들은 사냥감의 번성과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즉 다시 말해서 구석기 시대의 예술은 어떤 거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무슨 뭐 밀랜드로프의 비너스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동물들을 많이 그리거나 물고기를 그리거나 또는 어떠한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한다는 건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늘이 내려주기를 원한다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랬어. 이들의 예술은 적당히 표와 함께 어, 교과서를 간단하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석기 시대의 생활을 보도록 합시다. 신석기 시대. 자,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가 시작되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으나 농경과 목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집과 사냥 그리고 고기잡이가 이제 우리 학습지에서 했던 어로예요, 어로. 식량을 얻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자, 석기를 갈고 다듬는 기술, 다시 말해 석기를 갈아서 이런 석기를 뭐라고 한다? 바로 간석기라고 한다. 그치? 동물뼈를 이용하여 낚시도구와 뼈바늘 등을 만든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음식을 조리해 먹게 되었다. 그러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농경의 시작으로 주거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고요. 강가나 바닷가 등에 정착하여 생활하시며 다 네다섯 명 정도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움집을 짓고 살았다. 자, 움집에 체크하면 되겠지. 자, 강가나 바닷가도 중요해. 왜? 그렇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 또는 여러 시족이 모여서 부족 단위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치? 또 여기서 선생님 뭐 했었지? 학습지에서 조계혼, 구성원 관계 평등하였고 연장자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자,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자, 우리 고민해보자. 고민해봐야 돼, 얘들아.
구석기 시대의 무리 생활과 신석기 시대의 무리 생활의 차이를 선생님은 중요하게 설명했었어. 그치? 구석기 시대는 어떤 거였어? 그렇지. 단순히 사냥만을 위해서 모인 일개 막공 파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아까 말했듯이 시족, 즉 가족 단위를 모여서 드디어 내 동료가 죽으면 슬퍼할 줄 알게 되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치? 같은 무리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발달하게 된다. 자, 종교 발달하는 거 볼까? 현상과 사물에, 자연현상과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 애니미즘. 조상을 숭배하거나 이거는 나름대로 샤머니즘에 조금 가까운 거고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에 부어신 토테미즘. 그렇지. 다음 페이지 갑시다. 청동기 시대 볼까요?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에는 자, 청동기는 실전이 아니라 무기나 의식용 도구였고, 그렇지? 실생활에 쓰는 도구가 아니라 비파용동원과 거치무늬가 어울려 있다. 조, 보리, 콩수수 등이 재배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보급되었다?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벼농사는 생산력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잉여 생산물이 등장한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 즉 농경의 발달로 생산물이 증가하자 잉여 생산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서 빈부의 차이가 발생해서 계급이 형성되었지. 그치? 그래서 그다음에 권위를 방지하는 거대한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을 만들었다. 즉 계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권위가 역시 등장했단 말이야. 그치?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을 끼고 있는 야산이나 나지막한 언덕에 거주하였으며 사냥과 고기잡이, 홍콩들을 다니는 다양한 숲을 만들었다. 자,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어떻게 가르쳤지? 처음에는 강 근처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강 근처에서 살았어. 그러나 강 근처의 문제는 뭐야? 바로 너무너무 춥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땅을 1m쯤 파고 들어가는 집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런데 반대로 청동기 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추운 바람은 대부분 어디서 불어온다? 바로 북서쪽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 계절풍이 분다고 해서. 그치? 북서 계절풍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의 북쪽에 산이 있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기 앞에는 강이 있는 배산임수 형태의 주거 형태가 등장한다 그래서. 그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한민족의 형성 볼까?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만주 한반도 일대 많은 사람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형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파용 동검으로 상징되는 청동기 문화도 형성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쭉 보다가 밑으로 넘어가시고 여기 정도는 나중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를 부르는 호칭들을 조금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칸 또는 동이족. 오케이? 음, 지금 시험에 준비하기보다는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 한국사를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중국의 사료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립을 볼게요. 자, 고조선은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단군 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단군 생활을 뭐 적당히 보시면 돼. 적당히 보시면 되고, 요거는 선생님은 어떻게 했지? 다 사료에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줬었어. 그치?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뭐 홍익인간이고, 그치? 그다음에 뭐 풍백우사운사 이거는 농경사회를 보여주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고조선의 성장과 발전을 보면 자,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출토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성장 범위를 기억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고조선에서 우리 이 그래프 기억날까, 얘들아? 이 그래프 기억나지? 이 그래프? 그치. 고조선 첫 번째 여기에 위치했던 게 어디야? 바로 여기 있는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 그러나 연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가 여기서 누가 들어와? 그렇지. 위만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위만은 점점 다시 커지지. 여기서 보이는 중국의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하였고 연을 공격하였다는 건 요 첫 번째 발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시대 이후 진앙교착에 이르는 동안 중국에서 혼란이 걷되죠. 즉, 이 전국시대 이후에 진앙교착이 여기에서 누가 넘어왔어? 위만이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그 이후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쿠데타를 통해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조선의 최고 전성기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와중에 한반도 남부에 있던 진과 중국 한 사이의 교역을 차단하고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중개무역이 마음에 안 들었던 한나라 부제가 대군을 보내서 왕건성을 공격했고 고조선은 따라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한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지? 고조선이 이 땅에 9년을 설치하였고 또 그 다음에 8조법을 몇 조법으로 만들어놨다 그랬어? 그렇지, 60조법이 되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내려갑시다.
고조선 건국 초기에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하였으나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억나? 고조선 건국 초기 여기에서는 왕의 지위가 불안정하였으나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 왕권이 강화되었고 왕위가 부왕해서 그의 아들 준왕으로 이어지는 부자상속. 얘들아 고대왕국 연맹왕국 했을 때 썼지? 부자상속이 훨씬 어려운 거라 그랬어. 자, 왕 아래는 상경대부 등의 장군 즉 보조선의 관직 이름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몇 조의 법을 제정하였어? 8조의 법을 제정하였지. 8조법 사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물어봤었어요. 그쵸? 자, 이 8조의 법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한 다음에 몇 조까지 늘어났다? 60조법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료 다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죠. 그쵸? 넘어갑시다. 다음, 철기의 보급과 사회 변화를 봅시다.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철기의 최초 전례는 바로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위만이 철기의 제조법을 들고 오면서 한반도 전역에 보급되었다. 철은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칼, 창, 무기, 농기구까지 철로 시작돼서 이때부터 전쟁이 많아지고 농업 생산력도 늘어났다고 했지. 그치? 미안해. 자, 농업 생산력이 늘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층 분화 뚜렷해져 갔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연맹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지금 말이 계속 지금 코맹맹이 소리 나고 힘들다. 자, 적당히 보시고 청동기는 주로 의식용 도구. 청동기는 뭐 의식용 도구가 아니었을 때가 없어. 내내 의식용 도구야.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웠던 뭐가 있어? 그렇지, 연맹왕국을 볼 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연맹왕국에 대한 지도가 있네. 맨 첫 번째 여기가 뭐야?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와 동해, 그리고 이 밑에가 사만이 되겠죠. 그쵸? 봅시다. 부여부터. 자, 농경과 목축이 발달해서, 그치? 반농 반목.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국가 등의 여러 가들이 있어. 연맹왕국의 정치겠지. 그치?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는데 흉년이 들면 왕에게 칭의를 묻고 왕위권이 여러 가를 즉 약했다. 약했다.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어. 그치? 자, 부여의 법률을 엄격하였다. 기억하면 되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도 있었다 그랬지. 이걸 뭐라 그랬지? 형사 취수제라 그랬어. 매년 12월에 연고라는 행사. 왜 12월에 열었다 그랬지? 그렇지. 수렵 사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부여를 지나가서 고구려 봅시다. 자,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해온 집단, 어떤 집단? 고주몽의 집단, 주몽의 집단.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이고, 적당히 보시면 됩니다. 부여에서 뭐 내려온 주몽을 중심으로 괴로 어쩌고저쩌고. 자, 오부를 토대로 연맹국가. 아까 부여와 비슷하지. 그 밑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어. 제가회의 배웠지? 고구려의 귀족회의입니다. 귀족회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고. 자, 형이 죽은 뒤 형사 취수대 여기도 등장했고 서옥제도 등장했어요. 표에서 다 언급했습니다. 10월 달에 동맹. 그런데 여기는 경제가 어떤 경제야? 약탈 경제. 약탈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다? 그렇지. 남이 추수한 뒤에 어떠한 추수 물품을 뺏어 와서 지내는 제천 행사라고 그랬어. 그치? 그리고 뭐 국동대열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적당히 보시면 됩니다. 산골짜기가 많고 평야가 부족하여 농사짓기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여 다시 말해 약탈하여 그렇지 기억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옥저와 동해를 보자. 옥저와 동해는 비슷한 국가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동해가 조금 더 리틀 고구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산지에 살다 보니까 약탈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육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있었으나 왕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 불쌍한 옥저지. 옥저의 혼인 풍습 민면을 이제 가르쳤죠. 사람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하였다가 이거 뭐였지? 골장제. 뼈에다 장사를 지낸다 이랬다 그랬잖아. 가족 공동묘 한 집안 식구를 한곽에 묻는 즉 가족 공동묘. 해안을 끼고 있어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했고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맨날 고구려한테 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동해 역시 뭐 적당히 보시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는데 고구려의 곡물로 바쳤다 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적당히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조금 그렇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봤듯이 위치가 강원도야 얘네가. 강원도가 사실 토지가 풍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음, 좀 보고. 그다음에 조계혼, 시족사회의 풍습. 다시 말해 신석기 시대의 풍습 때문에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렇지? 그다음에 음락마다 생활권 이거 뭐라고 했지? 바로 책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과하마 여기 다 해놨지? 그치? 선생님이 설명해놨던 거. 자, 내려갑시다. 서문의 성장 볼까?
사만의 성장은 중요한 게 정치와 정치였어, 정치. 자, 보자. 뭐 마흔의 세력이 가장 강화했고 목지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목지국의 지배자는 스스로를 진왕. 유일하게 여기서만 왕이라는 호칭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들이 다스렸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천곤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소도라 불리는 신성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소도에는 정치적 지배자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다시 말해 재정 분리 사회의 사만 특징을 보여준다. 그렇지. 철제 농기구 보급되고 저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해서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는 보리를 추수하고 난 5월과 쌀을 추수를 끝내 10월에는 하늘의 제사. 자, 5월에는 뭐? 풀인 날, 10월에는 계절제. 그렇지. 변화는 또 나중에 철을 생산해서 뭐 나중에 뭐 가야나 왜 뭐 이런 데다도 수출을 하게 됩니다. 변화의 철, 가야로 이어지겠죠. 다음 쭉쭉 내려갑시다. 여기 보면 뭐 적당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이는 사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경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지. 그치? 자, 삼국과 가야를 볼까? 삼국과 가야. 자, 삼국은 5부 또는 6부를 중심으로 한 연맹 국가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 적당히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중간부터 보자. 왕은 5부, 6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의 지배다가 맡았다가 왕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관등제의 중앙 관료 조직으로 즉 지금까지는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던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세력들이었다면 지금 이제 왕이 커지고 이 사람들이 왕 밑으로 내려가는 즉 다시 말해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고 그렇지? 자, 뭐 적당히 여긴 보시면 되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왼쪽 봐봐. 제가회의, 화백회의, 그다음에 백제, 정삼회의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오세요. 자, 고구려의 성장 볼까? 맨 처음에 태조왕 뭐 이런 건 적당히 보시고 자, 미천왕부터 보면 돼. 미천왕 때 뭐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러나 고국원왕 때 전현의 침략을 받고 백제의 공격으로 왕이 전사했고 후후리망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와 태학과 유학을 장려하였거든. 그렇지. 율령. 자, 백제 볼까? 백제는 원래 현생이에 고이왕이 있었어. 고이왕. 그래서 통치 조직 정비하고 율령 왕이 세습하고 그렇지. 율령 반포했고 고대 국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 즉 4세기에 어디가 그렇지. 근초고왕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여기도 보면 백제의 초기 무덤이 고구려의 무덤을 닮은 까닭 해가지고 생각 넓히기도 한번 적당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고구려를 세웠던 세력이 그 세력의 일부가 백제도 세운 거니까. 그치? 자, 신라의 성립 봅시다. 발달이 가장 늦었다. 그치? 내물왕이 아니라 내물 마립간 때에는 뭐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여기 써있지. 김씨의 왕위 독점도 보이고. 그다음에 고구려한테 처맞은 백제가 왜군과 과야와 함께 신라를 쳐들어왔지만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지원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호우명 그릇을 뭐 유물로 남기기도 했다. 적당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연맹은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쳤어. 우리 가야연맹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몇 세기? 5세기 광개토대왕 때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그렇지. 왜와 가야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했을 때 그때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면서 어느 가야가 약해지지? 금관가야가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야 연맹의 맹주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간 이후에 6세기에 법흥왕 때 금관가야는 신라에게 항복하고 그치? 진흥왕 때 대가야가 신라에게 멸망당하면서 가야 연맹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 됐어요? 뭐지? 6세기 들어 금강가야를 정복한 신라, 대가야는 백제도 대항하였으나 신라 진흥왕 때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내려가 볼까? 백제의 성장과 해외 진출 볼까?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크게 발전했고, 자 평양성 공격하여 고고항 정시키고, 마한 통합했고, 정복 활동을 뭐 적당히 보고 해상 뭐 이렇게 뭐 이거 적당히 읽으면 돼, 그렇지? 우리는 근초고왕을 두 가지로 나눴어. 뭐 교류와 진출. 교류는 어디였어? 동진, 외, 가야. 진출은 요서, 변동, 큐슈. 그렇지. 큐슈에서 놀러 가서 준 게 뭐야 이거? 칠지도. 그렇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세에는 고구려에 대해 병청입니다. 후후리망 때 4세기 때 후후리망이 다져놓은 걸 가지고 5세기 때 장수왕과 누구?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영토를 크게 넓히셨죠. 그렇죠. 자, 뭐 적당히 보면 됩니다. 먼저 백제 공격했고 신라를 파견했고 요동을 포함한 난주 지방으로 진출했고 후연을 격퇴했다. 다 가르쳤었어. 수도를 국내 성향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제 동맹을 맺었지만 계로왕이 나제 동맹으로는 안 되니까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가 그걸 들킨 장수왕은 열받아서 그거를 발각됐잖아.
도와달라고 한 게 부기한테. 그래서 장수왕이 열받아서 백제 수도였던 한성 점령하고 계로왕 살해하고 덕분에 백제는 어디로 도망갔어? 웅진으로 천도했다. 그치? 내려갑시다. 웅진으로 천도했고 대외활동 침체되고 왕권이 약해졌으나 무령왕 때 남조와 교류하였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 그치? 자, 남부여,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남부여로 고쳤으며 오부와 오방을 설치하고 남조와 교류하고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였다. 신라 연합하여 고구려부터 한때 한강을 되찾았으나 신라의 공격으로 빼앗겼고 그래서 대가야외를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에서 누구에게 김무력에게 패했다. 신주의 김무력 내려갑시다. 신라 볼까? 오세기 아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니까 나제 동맹을 맺었어. 그치? 그러다가 지증왕 이제는 드디어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야.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 국호를 신라 그다음에 우경 그다음에 우산국의 정벌 버프왕 때는 상대등과 병부 17등급 그다음에 율령을 마련하고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금관과를 병합하였다. 다시 말해 관리들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누어 복색으로 서열을 구분하는 등 통치체를 정비해 나갔다. 이게 바로 뭐야? 골품제입니다. 그러다가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크게 발전했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쇄 양성에 주력했다. 불교 교단 정비 황룡사와 함께 뭐 국가 힘을 하나로 모으러. 자, 화랑도는 신분에 대해서 신분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거라 그래서 완화시키는 거라 그랬어. 완화시킨다고 했다. 왜? 낭도. 화랑을 따르는 사람들을 낭도라 하는데 그 낭도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화랑은 누구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진골. 그런데 그 화랑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낭도란 말이야. 그렇지. 자, 다음에 성왕과 연합해서 고구려 막아내고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했다. 대가야를 정복했고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양 신라적성 위화대계의 순수비를 세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이제 삼국 통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고구려와 수당이 전쟁을 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북이와 남조, 북조와 남조로 갈라져 있던 중국이지만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가장 재수없게 옆에서 깔짝대던 고구려부터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나라 양제가 30만의 별동대로 평양성을 공격했으나 을지문덕이 고구려군이 살수대첩. 당나라 태종이 즉위하면서 압박해왔고 수십만 대군을 앞세워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나 안시성에서 3개월간 난강에 누구의 힘으로 안시성주 혹자는 말하는 양만춘 양만춘은 근데 양만춘으로 기억하지 말고 안시성주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그치? 안시성 싸움 내려갑시다. 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가 수당의 침입을 막아내는 동안 돌궐 고구려 백제외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서로의 십자 외교가 이어진다 그랬잖아. 자, 그치? 신라는 백제에게 대하성들 여러 성을 빼앗겼어. 첫 번째 백제가 먼저 신라를 공격했어. 그래서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냈지만 외교를 실패. 그래서 당나라에 파견했고 당은 나당 연합 군사 동맹을 체결했어. 그게 648년이야. 그치? 대동강 이북의 땅을 누구에게 주기로 했다? 여기 평양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자, 의자왕이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큰 기회를 못 보고 정치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멸망시켰어. 660년에. 그치? 그러고 나서 고구려 같은 경우 이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지?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 그치? 흑지상지 임종성, 복신과 도침 주류성. 그렇지? 부흥운동. 그다음에 백강전투까지. 다 됐지? 고구려 보자. 고구려는 영계소문이 사망한 뒤에 세 아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연남생 당해 투항 뭐 어쩌고저쩌고 보면서 쭉 보시고 나당 연합군이 평양서를 공격하여 고구려 멸망 668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도 볼까? 건모잠과 안승 어디였어? 한성. 그치?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골성에서 고연무도 등장했지. 그치? 그러다가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한 다음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익산에 만들어줬다 그랬어. 그치?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에 멸망하자 당나라는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웅진과 안동도부, 계림도독부까지 설치해서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치? 이 자, 웅진은 백제고 안동은 고구려 옛 땅 직접 지배, 나아가 계림도독부 설치해서 신라마저 지배. 여기까지. 자, 그런데 나당 전쟁을 통해서 매부성과 기벌포 전투에 승리하였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그 나머지는 적당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의 총 정리하는 교과서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정말 어렵게 안 됐다 얘들아. 자, 수고했어. 안녕.